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팬심 그리고 또 일반 중도층과 수도권에 대한 어떤 영향력과 그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것이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의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한동훈이 갖고 있는 혁신성 예. 여기가 좀 뭉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는 좀 혁신성을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뭉친다라고 한다면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던 혁신성과 단일 대우가 같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로만 보면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비관적입니다. 어.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네네. 홍준표, 신평 이런 사람들의 공격은 금도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건데 홍준표 씨나 신평의 비판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비난이죠 거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솔직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불화설도 네.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치적으로 좀 입장이 다르다면 네. 그거에 맞게 관계를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왜 아직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자리,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만남,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이해하기 어려울 논리로 디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국힘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일련의 행위들, 네네. 이것들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힘의 범여권, 대통령, 여당, 그다음에 국힘 지지자들 이 거대한 그룹이잖아요. 네네. 이 그룹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뭐 이런 어떤 외부로부터의 혁신 이런 분위기가 돌아왔을 때 네.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또 의지를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냐에도 달려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에 보수의 어떤 그 전통적인 이미지보다도 중도 확장이나 아니면 수도권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실 그런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그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모아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스트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홍준표가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고 신평 또한 난동을 부리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아니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또 한마디를 한다면 네. 홍준표 대표의 한동훈 위원장 디스는 네. 상식 이하의 디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저렇게까지 버젓이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사실은 신평이라는 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분인데 제가 좀 약간 폄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저렇게까지 막 나와서 하는 거 하고 네네. 일종의 역선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 쪽 언론에서 신평 변호사를 교묘히 활용해서 내분을 조장하는 있는 건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무차별하게 우리 어떤 국힘 지지 세력로 끌고 들어와서 자해적인 어떤 분열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이런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조금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사실 이게 좀 대통령실 입장도 한번 나와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긴 좋은데 그렇잖아요. 신평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제 뭐 대통령의 멘토다 뭐다라고 했었을 때 한번 좀 브레이크 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홍준표와 신평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총선 직전에 홍준표 시장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갖고 홍준표 시장이 했던 얘기가 니는 가만히 있으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총선 끝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때 직전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예. 패배를 해도 일단 뭐 어느 정도 패배냐라고 점치고 있다는 상황이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오세훈한테 전화를 걸어서 가만히 있으래라고 얘기한 거는 자기가 나서서 뭔가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도 비치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홍준표가. 예. 아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씨 정도 되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역할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도를 넘어서는 비판을 하면 안 돼요. 너는 그만둬라랄지, 너는 어디에 무슨 뭐 검사 시절에 뭘 했다랄지 이런 식의 인신 공격에 가까운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네네. 그런 그러니까 홍준표 씨한테 그런 권한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책임을 지더라도 홍준표 씨는 국힘의 어떤 상당히 어떤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어른으로서 맏형답게 국힘의 단합을 유지하면서 전체 어우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국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신참한테 저렇게 신참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면서 저런 행동 취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세훈 씨 정도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좀 따갑긴 하지만 뭐 네. 그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저런 식으로 비판하고 이게 지금 4월 13일부터 비판하기 시작해가지고 5월 초까지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뭐 홍준표가 보수 진영을 위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내고 있다라기보다도 약간 좀 개인적인 정치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